그 제기해 주신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 다른 분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좀 더 길게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경제 국면은 상당 기간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UN 안보리 가는 걸 우리는 추진할 거고, 북한의 경우는 당장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걸로 안 가기 때문에 계속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크게 보면은 햇볕 정책의 기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다. 우리가 주면서 그냥 애걸하듯이 하는 건 이제 그건 끝났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첫 번 얘기로 돌아가서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데, 결국 김정일 자연적 사망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이 급변사태나 붕괴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면은 북한이 가정적으로 붕괴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아주 소박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이 통일이 한국 중심이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던지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흡수는 중국이 못하고 중국의 위성국가 형태의 나라가 돼가지고 영구분단을 해서 한 100년 동안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급한 급변 사태 대비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그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그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제일 우선 가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넘어졌을 때 제1당사자로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길 때는 결의를 확실하게 국내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정쩡하게 있는데 일본이 한국 통일해가라고 할 거예요? 중국이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미국이 그나마 가장 한국 통일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미국마저도 가장 관심이 있는 핵무기, 북한에 있는 영변 근처에 있는 핵무기만 처리한다면은, 그 다음에 지금 이라크하고 저 아프간에 지금 자기 코가 석잘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통일을 하라고 자기네가 나서서 하기가 굉장히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국제정치의 논리로서 한국 통일에 있는 것은 이 지역의 현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타파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네개 강국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선택이다. 따라서 한국 통일에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한 준비를 안 됐기 때문에 그 호기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6.25도 우리가 다 넘겼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동맹관계를 회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중국 저는 설득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이정윤 교수 말씀하셨는데, 지난 원자바 왔을 때 얘기한 건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가 참 너무 중국 태도가 미진하다고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도 있는데, 원자바 총리가 김영호 의장을 만났을 때 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국은 천안함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한의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일간 신문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정의를 모르는 중국하고 했어요. 그 기사가 환구 15년인데 그대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중국의 지도부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가슴에 박혀가지고 이 도덕적인 불명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크게 하루아침에 우리처럼 180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크게 변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안함 사건은 중국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이 넘어지면 중국 안보에 있어서
완충지대가 없어진다. 순망치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넘어지면은 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중국의 안방이 들여다보이는데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얼마나 어떻게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은 그냥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게 지금까지 쭉 해온 거고 아직도 그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 변화시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 관계를 강하게 해서 최근의 얘기지만은 힐러리 클린턴이 그 북경에 가가지고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했고 거기에서 천안 문제를 가지고 중국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클린턴이 왔을 때 우리 대통령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원자바가 왔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에도 북한이 넘어졌을 때 미군이 이 휴전선 북으로 갈 병력 여유가 없습니다. 통일되면 이제 미군은 아프간하고 이락에 지금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없다는 걸 우리 자꾸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 북한이 지금 부담만 되는데 통일이 되면은 남북이 통일이 되면 남쪽 중심으로 될 경우에 중국의 경우는 경제 성장, 경제 발전에서 제2의 도약의 시기를 갖는다. 통일의 비용보다 통일의 이익이 엄청나게 클 때 그 이익은 한국 사람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러시아, 중국도 같이 공유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설득을 하면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까 여러분 나왔지만은 한국 내에서의 이념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념 갈등의 문제예요. 한국에서 북침 사건이 북한이 관련이 없던 얘기가 나오는 것, 이것도 이념 갈등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 한국의 북쪽의 영향을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많이 받는 사람들의 영향이 여기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까 그 인권 얘기가 나와준 다른 각도에서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거 건드리는 거는 아직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야당 지도자가 있어요. 그건 얘기가 틀려요. 98년에 세계 노벨 경제학상 아마티아 센이 발표한 거에는 전 세계에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다 경제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그것은 독재하는 나라에서만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그만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면은 비판할 자유가 있으면 그게 인권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지 구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기아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인권 문제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로 한국에서 민주화했다는 민주투사일 때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엉터리 민주투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기 계신 분들은 식량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 거론하지 말. 그건 아주 새빨간 논리 안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해서 얘기를 하면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매년 아무리 줘봤자 비판이 없는 북한 사회에서는 식량 문제 해결 못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남쪽에서의 그 이념 갈등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아까 그 조명철 그 박사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삼킬 수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도 그건 중국의 자살 행위입니다. 북한을 먹을 수 있는 힘은 있을지 모르죠. 북한을 먹는 순간 티벳이 터지고 위글이 터지고 내몽골이 터지고 다 터져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분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북한이 망했을 때 중국이 먹는다는 얘기는 지금 남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살려주기 위한 선전선동이라는 것을 전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이상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말씀